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층간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라면 사실상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나 노력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음 정도가 심하다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 층의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법원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데, 그 판단은 소음 크기, 소음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그리고 그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 행위의 태양과 동기,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법원으로 갔을 때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구조 특성상 이웃 간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소음 발생 행위가 불법 행위까지 인정되려면 특별히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총합해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법원은 소음 크기의 기준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분류할 수 있는데,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이라 하고,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 기준은 주간 기준으로 직접 충격 소음 43dB, 공기 전달 소음 45dB, 야간 기준으로 직접 충격 소음 38dB, 공기 전달 소음 40dB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공법상의 기준이긴 한데 사법상으로 소음의 수인 한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법원은 다른 사정들도 종합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는데 아래층 집에서 위층 집에 보복으로 천장에 우퍼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한 후 쇠절단기 소리, 쇠망치 소리, 백고동 소리, 여자 비명, 울음소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아래층 사람이 인위적,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위층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했다면서 위층 사람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소음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위층 사람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 출동 후 일지를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래층 사람들은 20회 이상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며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112 신고 일지 그리고 형사처벌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위층 사람들은 집안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였는데 소음 측정기상 50에서 75dB이 측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법원은 주변 소음 등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음 측정기상 소음도는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의 정도가 공법상 규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여러 정황상 주, 야간 층간소음의 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러한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면서 아래층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소음 측정기의 수치에 대한 신뢰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래층 위층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서울시 층간소음센터, 법원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이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층 사람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기를 구입해서 직접 측정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즉, 측정된 소음이 위층에서 발생된 소음인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음이 건물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라 하더라도 옆집, 아랫집 또는 인접하지 않은 다른 집에서 발생해서 건물의 벽이나 바닥 또는 배관 등을 타고 소리가 전달되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위층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더욱이 위층 사람들은 거실 바닥에 촘촘히 매트를 깔고 식탁이나 의자 발부 위에 소음 방지를 위한 시우개를 해놓은 자료들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은 이 위층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 소송 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는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래층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도대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밖에 판례들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활소음을 벗어날 정도의 소음이나 행위들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들의 사례들을 보면 여러 번에 걸친 경찰 112 신고와 이례적인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상황을 기록한 경찰 출동 일지, 그리고 소음을 측정한 기록, 경범죄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의 점들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측정한 소음 측정 기록만 가지고는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가해자가 발생시켰다는 그런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불법행위 인정하는 측면에서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 결국 폭행,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심지어 살인사건, 이런 형사처벌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